68승 1패, 이 전적이 뭔지 아시나요? 인류 최강의 바둑 고수들을 모조리 꺾은 인공지능 알파고, 전 세계를 상대로 68번 이기고 딱 한 번 졌습니다. 그 유일한 1패의 주인공, 바로 대한민국의 이세돌 구단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에게 패배한 바둑계에서 AI로 훈련한 인간이 역대 최강자가 된 겁니다. 당신의 호기심을 가장 멋진 지식으로. 지식 플렉스. 2016년 3월 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 이날 전 세계 2억 8천만 명이 하나의 대국을 지켜봤습니다. 바둑 역사상 그 어떤 대국보다 많은 관중이 모인 날이었어요. 한쪽에는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인공지능 알파고, 다른 한쪽에는 세계 최정상급 프로기사 이세돌 구단, 상금 100만 달러, 한화로 약 12억 원. 하지만 진짜 걸린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지적 자존심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요, 바둑은 경우의 수가 10에 170승계입니다. 우주에 있는 원자 수보다 많아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장담했습니다. 체스는 몰라도 바둑만큼은 AI가 절대 못 이긴다고. 1997년에 IBM의 딥블루가 체스 세계 챔피언 카스파로프를 이겼을 때도 바둑은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인간의 마지막 보루, 바둑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루가 무너졌습니다. 1국 알파고 승리, 세상이 술렁였습니다. 2국 또 알파고 승리, 이번에는 충격을 넘어 공포가 퍼졌어요. 특히 2국에서 알파고가 둔 37수, 이 한 수가 바둑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프로기사라면 절대 두지 않을 위치에 알파고가 돌을 놓은 거예요. 해설자들도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야, 실수 아닌가? 그런데 이 수가요, 결국 2국 승랭의 결정타가 됩니다. 중국의 바둑 영웅 서비평 구단조차 경의를 표했어요.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바둑의 상식을 AI가 단번에 뒤집어버린 겁니다. 3국, 또다시 알파고, 이제 3연패, 시리즈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전 세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둑은 끝났다. 인간은 졌다. 그런데요, 4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세돌이 78번째 수를 뒀을 때 해설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의 한 수. 구글이 나중에 계산해봤더니 이 수가 나올 확률이 0.007%였대요. 10,000명 중 1명이 둘까 말까 한 수. 이 한 수에 알파고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79수부터 대응이 꼬이더니 87수부터는 승률이 급락했어요. 결국 이세돌이 이겼습니다. 4국, 인간의 1승, 전 세계가 환호했어요. 그런데 2025년에 이세돌이 깜짝 고백을 합니다. 진짜 신의 한 수는 78수가 아니라 68수였다고요. 3번의 패배로 알파고의 약점을 파악했대요. 초반과 종반은 불리하지만 중반에 예상 밖의 수를 던지면 오류가 생긴다는 걸요. 68수부터 78수까지 전부 의도적인 꼼수였다는 겁니다. 인간 상대라면 절대 두면 안 되는 수를 일부러 AI를 혼란시키려고 둔 거예요. AI의 버그를 인간의 직관으로 찾아낸 거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하지만 5국 이세돌은 다시 졌습니다. 최종 스코어 1대4 알파고의 압승이었어요. 이 대국은 단순한 바둑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AI 시대의 서막을 알린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었어요. 대국이 끝난 뒤 알파고는 더 강해졌습니다. 훨씬 더요. 2017년 1월 알파고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 등장한 알파고가 전 세계 프로기사를 상대로 60연승을 달성합니다. 60전 60승,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같은 해 5월 중국 우전에서 열린 바둑의 미래 서밋, 세계 1위 커제와 알파고의 대결이었습니다. 결과는 3대0, 알파고의 완승이었습니다. 대국 중에 커제가 울었습니다. 세계 1위 기사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알파고는 너무 완벽하다. 커제의 이 한마디가 그 시절 바둑계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CEO가 선언합니다. 이것이 알파고의 마지막 대회입니다. 알파고 최종 전적 68승 1패, 그 유일한 1패가 바로 이세돌의 4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발표된 알파고 제로. 이 녀석은요, 인간의 기보를 단 한 판도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바둑의 규칙만 알려주고 혼자서 바둑을 둔 거예요. 3일 만에 이세돌을 이긴 버전을 100대0으로 꺾었습니다. 21일 만에 60연승 버전도 넘었고요. 40일 만에 모든 이전 버전을 초월했어요. 인간이 수천 년에 걸쳐 쌓아온 바둑의 지혜를 AI는 단 40일 만에 넘어선 겁니다. 바둑계의 깊은 절망이 퍼졌습니다.
바둑은 더 이상 인간의 게임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2019년 이세돌 구단이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세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야 예술인데 이제 바둑에는 정답이 존재하는 게임이 됐다.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는 더 솔직했어요. AI에 졌다는 것은 내 세상 전체가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은퇴 대국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AI였습니다. NHN이 만든 한돌이라는 바둑 AI와 3번기. 결과는 1승 2패. 마지막 대국은 고향인 전남 신앙훈 증도에서 뒀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바둑은 취미로만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예 부산다대동, 바둑을 사랑하는 평범한 가정에서 한 소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5단, 어머니는 3급. 이 소년은 5살 때 부모에게 바둑을 배웠습니다. 신진서 2000년생, 알파고 대국이 벌어졌을 때 겨우 16살이었던 소년입니다. 놀라운 건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거의 독학으로 바둑을 익혔다는 겁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춘감도장에서 수련한 건 단 5개월. 그리고 12살에 프로에 입단합니다. 영재 입단 대회를 통해서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신진서는 알파고 이후 세대예요. AI와 함께 성장한 최초의 세대. 다른 기사들이 AI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할 때 신진서는 AI를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훈련 시간의 70% 이상을 카타고라는 바둑 AI와 함께 했어요. 한국 국가대표팀 코치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신진서는 AI와 가장 호환이 잘 되는 기사다. AI의 수를 다른 프로보다 훨씬 잘 흡수한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19년 19살에 세계 랭킹 1위. 그리고 지금까지 73개월 연속 한국 랭킹 1위. 6년 넘게 자리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역대 최고 ELO 3,811점. 바둑 역사상 최초로 3,800점을 돌파한 기사입니다. 이 숫자가 왜 대단하냐면요. 전성기 이세돌이 3,500점대, 커제가 3,600점대였거든요.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 9회, LG배, 삼성화재배, 응시배, 출란배, 란컵배, 주요 대회는 다 휩쓸었어요. 2025년 한 해만 보면요. 78전 67승 11패, 승률 85.9%, 상금 12억 900만 원, 6년 연속 상금 10억을 넘겼습니다. 농심 신라면배에서는 18연승 기록을 세웠어요. 대회 역사상 최장 연승입니다. 한국팀의 5연패를 이끈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AI가 바둑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AI로 훈련한 인간이 바둑 역사상 가장 강한 기사가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바둑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둑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한국의 바둑 인구는 약 883만 명입니다. 전 국민의 20%가 바둑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둑 인구의 31%, 275만 명이 60대 이상이에요. 젊은 층 유입이 부족한 상황이죠. 프로기사 수는 7년간 250명에서 350명으로 급증했는데 대국 기회는 오히려 줄었어요. KB바둑리그 40명을 빼면 연간 열판 두기도 힘든 기사가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바둑 콘텐츠가 뜨고 있습니다. 이세돌의 예능 출연, 프로기사들의 해설 방송, 바둑이 새로운 방식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세계 무대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진서가 독보적 1위, 커제가 2위를 지키고 있고요. 흥미로운 건 여류 바둑의 성장입니다. 최정 구단은 삼성화재배 통합 예선을 최초로 통과하고 준우승까지 했어요. 여기서 AI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실력 좋은 지도사범을 만나기 어려운 여류 기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누구나 최고 수준의 1대 1 코칭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성별도 국적도 나이도 상관없이요. AI 사범 시대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선배 구술 지도에서 지금은 AI가 모든 기사의 일상적 훈련 파트너가 된 거죠. 그리고 2023년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아마추어 기사 켈린 펠리니 최강 바둑 AI 카타고를 15전 14승으로 꺾은 겁니다. AI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체계적인 맹점이 존재하고 인간의 창의적 접근이 그 맹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바둑계의 이 10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뭘까요? 첫 번째, AI를 적이 아니라 도구로 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신진서가 증명했잖아요. AI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AI를 스승으로 삼았을 때 역대 최강자가 됐다는 걸요.
이건 바둑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AI 진단 시스템이 96.4%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고, 금융에서는 AI가 예측과 함께 근거 자료를 제시해요. 두 번째, 일자리의 변화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AI로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9,700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깁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10년 내 약 180만 일자리가 자동화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무직, 단순 노동, 운전 관련 직종이요. 겁나는 숫자죠. 하지만 바둑에서 배운 걸 기억하세요. 프로기사들도 AI 때문에 끝났다고 했잖아요. 결과는요. AI를 받아들인 기사들은 더 강해졌고 AI를 거부한 기사들은 도태됐습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AI 활용 능력, 창의성, 공감 능력, 비판적 사고, 이것들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될 거예요. 신진서가 AI를 스승 삼아 바둑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분야에서 AI를 최고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인간만의 가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세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아니라 바둑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 AI는 수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왜 그 수를 둬야 하는지, 그 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는 건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에요. 기준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건 결국 인간입니다. AI가 할 일과 인간이 할 일, 그 경계를 정하는 것도요. 10년 전 바둑판 위에서 인간은 기계에 졌습니다. 바둑은 끝났다는 선언이 쏟아졌고 이세돌은 무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바둑판 위에서 신진서라는 청년은 AI를 스승 삼아 역대 최강의 기사가 됐습니다. 똑같은 AI 앞에서 누군가는 절망했고 누군가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어요. AI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건 AI보다 더 빠른 계산 능력이 아닙니다.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지혜,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용기입니다. 결국 수를 두는 건 사람이니까요. 세상을 바꾸는 재미있는 호기심. 구독과 좋아요로 지식 플렉스.